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비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비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 배열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값의 개수하고 그 검색어가 있는 인덱스 정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입력 배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 데이터와 같은 게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입력 배열 중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값을 인가를 하게 되면 그 검색 값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 정보와 그 다음에 검색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구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실습을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제 입력 배열을 표시를 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면 입력 배열을 원소가 10개인 입력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열의 원소 값은 다음과 같이 for 안을 보시게 되면은 난수 함수에다가 곱하기 6을 하고 올림을 하시게 되면은 1에서 6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출력을 얻게 되면은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는 1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겠는데요. 관련된 데이터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검색 값을 인가할 수 있도록 숫자형 입력 컨트롤을 하나 운영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출력으로는 이 검색 값에 해당하는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원소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1차원별 형태로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for를 이용해서 for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 쪽이 각각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의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1차원별의 원소 개수만큼 for가 반복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의 입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색 값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for 안에서는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가 이 검색 값과 같은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출력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출력 터미널의 모드를 조건적이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력으로 인가된 값과 검색 값이 같은 경우에만 그때의 for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는 같은 원소가 있는 인덱스 정보 값이 1차원별 형태로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별 데이터의 크기 정보가 결국에는 검색 값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 정보를 얻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입력 배열에서 검색값 개수 및 인덱스 구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우선 입력배열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배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구조 카테고리에서 우선 for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원소의 개수는 총 10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 카운트 값은 10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숫자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수 함수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6을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6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올림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난수 함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인데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0에서 6 사이의 랜덤 데이터인데 이거를 올림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 1에서 6 사이의 값으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변화 카테고리에서 인테저 32빗 정수형, 롱 정수형으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입력배열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배열이라고 하겠고요.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이 관련된 정보를 자,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원소는 2, 4, 6, 8, 자, 10개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동작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총 원소의 개수가 10개. 자,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10개죠. 그래서 1에서 6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검색 값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다음 부분에 자, 코드를 먼저 만들 텐데요. 입력으로는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원래는 포르프를 이용할 때는 루프 카운트 값을 명기해야 되는데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1차원별의 원소 개수만큼 반복 수행을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음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그 다음에 검색 값이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을 검색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검색 값이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포르프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신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 루프의 반복 자, 터미널 값을 내보낼 텐데요.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이 다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만 그 원소 값을 출력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조건에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검색 값과 그 다음에 1차원별의 그 순간의 원소의 값이 같은 경우에만 그때 자,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관련된 출력 값이 나가는 경우에는 원소의 값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거는 라벨을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배열에서 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정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검색 값이 있고요.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아래 같은 경우도 자, 원소의 크기를 좀 줄이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수평 스크롤 막대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검색 값이 0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검색 값 같은 경우는 지금 1에서 6 사이의 값을 6 사이의 값을 선언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를 1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값을 연속 실행이었고요.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입력 컨트롤의 값의 범위를 내가 특정 범위의 값만 입력을 받도록 운영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자, 데이터 입력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기본 리미트 사용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최소값은 자 1로 하겠고요. 강제로 그럼 만들겠고, 최대값은 6이 되겠죠. 자, 이것도 강제 변환. 증가할 때는 1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강제 변환.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값을 임의로 예를 들어서 0을 설정을 한다고 해도 최소값 1로 변경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원소값이 1인 경우는 여기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그때 인덱스 정보는 6과 7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4로 하고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4인 경우는 아예 없네요. 자 4인 경우는 자 하나 둘 세 개고, 그때 인덱스는 3, 5,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 배열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값이 몇 개가 있는지와 그 값이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